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리박스쿨이 지금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들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리박스쿨은 이승만 박정희를 추종을 해서 구구 사상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걸로 추정이 되는 단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과후 교육과 관련해서 늘봄 학교라고 하는 사업을 교육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리박스쿨이 그 늘봄 사업과 관련된 위탁을 받아가지고 민간 자격증을 이제 발급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봄 학교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방과후 교사로서 그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제 모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은 댓글에 참여를 하라, 댓글 공작에 참여를 하라라는 권유를 하면서 댓글을 열심히 이게 달아주게 되면은 해당 그 민간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해서 방과후 교사로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댓글 공작에 가담을 하면은 일자리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댓글 이제 공작이 이루어진 경위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되셨고, 오늘 그 현장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그 공보단 논평과 신속대응단, 법률지원단이 공동으로 고발장을 그 손일숙 대표와 그 성형 불상자의 댓글 가담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오늘 오전 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오후에 이렇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현장을 방문을 해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와 관련해서 좀 공개를 좀 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5년 전 2020년 총선에서 관련된 선거사무원 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소 한화로 빌딩 802호 바로 이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리박스쿨이 주관을 하고 바로 여기 김문수 TV가 협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네요. 예, 이미 오래전부터 5년 훨씬 이전부터 김문수 후보와 이 리박스쿨, 이 한화로 빌딩 802호는 매우 밀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선거를 준비를 해오고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분명히 이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떳떳하게 밝히고 분명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년이지만 22년 대선에도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광고를 많이 냈거든요. 그 22년 대선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20년, 22년. 그렇죠. 연결고리가 상당하게 의심이 됩니다. 관련되는 내용이 제가 이제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저희 선대위에서 분명하게 내용들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박스쿨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가 지금 국가디지털위원회와 연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도 확인하겠는데,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취재를 통해서 리박스쿨 그리고 리박스쿨의 홈페이지를 만든 이 전체 구조가 실제 윤석열 정부와도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늘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부모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사실상 좀 강행을 해왔고, 1학년 그리고 1, 2학년 지금 2026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 수많은 교사들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민간 업체에서 교육을 해서 교사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서울교대가 그 과정에서 MOU를 체결하고 같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서울교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우단체와 국힘당의 여론조작 공작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댓글 조작, 여론 공작, 극우 동원, 이 모든 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터졌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건 바로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판박이 같이 똑같았는데요. 정부기관이 시민단체와 국힘당으로 바뀌었을 뿐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이라는 내용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건데요.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단체가 자유손가락군대, 줄여서 자손군이라는 댓글 공작팀을 만들어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입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폭로한 내용인데요. 단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이랑 이재명을 닦아야 된다. 총알 부족하면 아이디 또 준다는 건데요. 사실상 자신들은 사이버 댓글 부대이며 윤석열과 국힘당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 단체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의 친분까지 자랑하고 나섰다는 점인데요. 잘한다. 여기도 오셨다면서 마치 정치 백그라운드를 과시하듯 발언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불법 선거 운동까지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올 만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온라인 댓글 부대를 활용했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이 사실상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아직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취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거 진짜 몰랐습니까? 김문수 후보 이거 아무런 관련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저는 해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리박스쿨,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대통령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늘봄학교를 만들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향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극우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닥부터 다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발상이고 그런 행태입니다.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진상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마치 학부모 단체인 것처럼 허위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 조정훈 의원 진짜 몰랐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이 극우단체와 연결해서 허위 기자회견하고 허위 사실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될 것이고 징계 사안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역시 저희가 국회에서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즉각적으로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해명하라며 맹공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측은 이 모든 게 민주당의 억지라며 드루킹을 소환했는데요.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라도 떠들어대고 나선 겁니다. 이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요. 드루킹은 특검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정의라면 이번 사안도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쓰고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은 리박스쿨의 자손군과 무슨 관계인지 똑바로 밝히십시오. 국힘당이 궁지에 몰리자 윤석열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파면당한 자가 다시 대선판을 기웃거리며 전광훈 지표에 김문수를 지지해달라며 호소문을 보낸 겁니다. 나라가 위기라느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느니, 김문수에게 힘을 모으라느니 본인이 자유를 얼마나 짓밟았는지는 전혀 생각조차 안 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21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 시사회까지 참석하더니 이제는 헌법 파괴범이 가짜뉴스 집단과 함께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반대 세력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라니 이게 제 정신입니까? 누가 봐도 반란 선동인 거죠. 이 미친 자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반증인데요. 갑자기 직위원이 생각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박근혜까지 등장했다는 점인데요. 대구 서문시장에 나타나서 시민들과 악수하며 김문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둘이 나란히 등장해 보수 결집을 외치고 있는 이 장면, 실로 기괴하기 짝이 없는데요. 정의가 사라진 정치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들이 과연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자격이 있습니까? 내란 때문에 벌어진 대선인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선인데,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후보가 다시 대선 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이를 내란의 잔재라고 규정했는데요. 극우단체의 댓글 조작,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선동,
용산 세력의 귀환 시도까지 모든 게 내란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 국민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인데요. 비상계엄 문건이 발견되고 탄핵이 가결되고 그 후에도 파면된 자가 여전히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이 현실.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재명 후보는 진상을 밝히겠다, 책임을 묻겠다, 내란 특검을 통해 정치인까지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절대로 유야무야 덮지 않겠다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이번 대선의 본질입니다. 국가를 파괴한 세력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텐데요. 아니, 이미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광훈, 김문수, 그리고 그 뒤에 도열한 극우 세력들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다시금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중인데요. 대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아직도 댓글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현실, 아직도 헌법 파괴범들이 권력의 줄을 잡으려는 이 시도를 국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재창출 싸움이 아닌데요. 나라를 다시 지키느냐, 아니면 또다시 뺏기느냐의 싸움입니다. 댓글 공작, 가짜뉴스, 파면된 자들의 유세, 이 악의 고리를 반드시 이번에 끊어내야 합니다. 국민이 심판하지 않으면 정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의 유일한 해답은 이재명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뭐 여론 조작이라든가 댓글 공작 부대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10여 년 전에 시발단이라고 해서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부대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는 없어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하고 댓글 부대를 통해서 한 후보를 또 음해하고 자기들의 후보는 또 신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요. 이런 여론 조작 부대가 바로 교육하고 산지가 바로 여기 리박스쿨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박스쿨은 그러면 어떤 단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언론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은 단순한 교육기관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극우단체에 연결된 구조인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우리 김영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런 또 하나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리박스쿨과 극우단체 그리고 정치권과 연계된, 그리고 그들이 추앙하고자 하는 김문수 후보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꿈꾸는 극우의 정치적 선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늘봄 교육을 통해서 교사 양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러 논란들에 대한 겁니다. 주로 기자회견이나 관련 발언, 음성 자료들인데요. 네. 이걸 통해서 리박스쿨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 자료들을 보면요, 이 리박스쿨이라는 곳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랄까 강한 보수 우파 성향 단체? 이렇게 좀 지목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런 성향이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이 단체가 현 정부의 늘봄학교 사업하고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그 방과후 교사 관련해서 민간 자격증 발급 업무, 이걸 위탁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늘봄학교랑요? 그렇군요. 근데 이 단체 관련해서 가장 시끄러운 건 역시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손가락군대, 자손군 이런 이름까지 나오던데요. 자료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로 이준석, 이재명 후보는 비방하고 이런 활동 정황들이 언급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준석이랑 이재명을 닦아야 된다. 여기서 닦는다는 게 비방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 같고요. 네. 또 총알, 그러니까 아이디죠. 총알 부접하면 또 준다. 이런 식의 지시로 보이는 발언들이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이야, 특정 후보를 딱 겨냥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이게 그냥 댓글만 단 게 아니라 뭔가 대가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 않았나요? 이게 만약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댓글 활동에 참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늘봄학교 관련 민간 자격증 따는 걸 도와주고 이걸로 또 반과후 교사 취업까지 시켜주겠다. 이런 제안이 오갔다는 의혹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온라인 활동의 대가로 실제 일자리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단순 지지 활동을 넘어서는 문제죠, 이건. 그렇죠. 정치권이랑 연결됐다는 의혹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던데요. 특히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자료를 보면요. 이게 꽤 오래전부터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요. 2020년 총선 때요. 김 후보 측 선거사무원들 교육했던 장소, 그 사무실 주소랑 지금 리박스쿨 사무실 주소가 같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아, 같은 장소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2년 대선 때까지도 뭔가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다른 정치인 이름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조정원 의원 관련 내용도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리박스쿨이 마치 학부모 단체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에 조정원 의원이 같이 참석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 의원이 이 단체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이걸 좀 확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심지어는 리박스쿨 홈페이지 만든 업체랑 국가디지털위원회 사이에 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결국 교육 현장으로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 학교 사업에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가 교사 양성 관련 역할을 맡다. 이거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교육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혹시라도 좀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 서울교대가 리박스쿨하고 업무협약, 그 MOU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꽤 있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아주 치열해 보입니다. 자료들 보면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하던데요. 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걸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여기에 비유하면서 김문수 후보 해명해라, 특검 가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김문수 후보 측은 이거 민주당의 억지 주장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예전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김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걸 그냥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내란의 연장선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던데요. 맞아요.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란 특검이라는 아주 강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공세를 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둘러싸고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단체가 정부 교육 사업인 늘봄학교나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논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댓글 활동의 대가로 일자리까지 제한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바탕에는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들 수 있다는 그런 깊은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적인 교육 시스템이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영향력 아래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자체에 대한 경각심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념을 가진 민간 단체가 공교육 시스템하고 연결되고 이게 또 정치활동하고 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올 때 말이죠. 이 사안에 관련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입장을 잠시 좀 제쳐두고 본다면요. 이런 구조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당신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